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제목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좀 비장하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어느 기사가 하나 나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2,000개가.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기자가 아주 제목을 아주 무슨 썬데이 서울처럼 갖다 댔어요. 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무튼 아주 싸구려 잡지처럼 갖다 제목을 붙이는 바람에 무슨 뜻인지 몰라 들어갔더니 별거 아닌 얘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팍팍하다. 몇 가지 통계 몇 개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적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어떤 자질, 기자의 자질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제목부터 아주 좀 들어가서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보다는 2,000개가 넘는 댓글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기사가 무슨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핫 이슈가 있는 그런 기사도 아니고 단순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에 불과한 기사에 무려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2,000명이 넘는, 적어도 중복으로 썼다고 치더라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는 한마디씩은 하고 갈고 싶어지는 그런 기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다가 댓글을 남기고 싶어졌을까? 그 시대적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우선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편의점에서 밥 사 먹고 로또 하나 사서 혹시나 당첨될까 싶은 희망으로 산다는 그런 약간 그런 얘기예요.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통계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백화점 매출은 하락을 하고 편의점 매출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상층 이상이 애용을 하는 백화점 매출은 하락을 했고 중하층이 이용을 하는 도시락이든 뭐든 간에 이용하는 편의점 매출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매출도 증가하여서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속상한 일이 많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3.1%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비교치가 있죠. 2008년도라는 비교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7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망해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많거나 아니면 신규 창업이 없거나 이렇다는 의미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급은 안 적었어요. 공급이 늘어서 공실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공급은 큰 차이가 없는데 공실만 늘어난 건지 만약 그렇다면 후자 쪽이라면 당연히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단순히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공실률이 만약에 나온 거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의류 판매 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를 했고 약 10%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죠? 화장품, 신발, 가방 판매액들은 각각 8.6%, 6.9%씩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사실은 이런 소소한 물품들은 여자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가 의류 같은 거 민감할 리도 없고.
화장품, 신발, 뭐 가방 다 여자에 관계되는 건데 주로 이제 돈을 쓰는 여자분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좀 연관성이 좀 있지요. 근데 8.6%, 6.9%가 큰 건지 작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방은 뭐 명품 가방은 남자가 사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들어있는데 이게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적 판매액이 올해 들어서 8개월 연속 줄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그 척도가 되나요? 서적 판매액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본래 책 안 읽습니다. 본래가 책을 안 읽는 그런 그 나라예요. 뭐 이건 좀 창피하지만 OECD 한번 뒤져보세요. 아마 안 읽는 걸로는 아마 1, 2를 다툴걸요. 일본의 한 7분의 1인가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책을 안 읽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뭐 갑자기 서적 판매액을 굳이 여기다가 비교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강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팍팍하고 못 살고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 내용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댓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의 내용이 이거 정말 사연이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댓글이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붙는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본 거죠. 기사의 내용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더 리얼하게 이 사회를 이 시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먹고 살기 좋다고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두환 정권 때 하도 군사 정권이 막 극성을 부리니까는 뭐 찬양 일색의 어떤 글들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부하나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한번 뒤져보세요. 그럼 뭐 그때는 뭐 엄청 살기 좋은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삼저 호황이죠. 아마 그게 아마 전두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최루턴으로 날이 새고 최루턴으로 날이 밝았던 그런 그 격정의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경제에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도 뭐 전두환 시절이 기억난다는 그런 댓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빼놓고는 태평성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내가 알기로. 근데 이 기사에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댓글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왜 잘 보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잘 보는가에 대해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하고 제 눈높이가 같습니다. 뭐 제가 위에서 어떤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눈높이가. 근데 댓글도 잘 보면 우리 이웃이 적은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거죠. 좀 아주 뭐 둔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글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훨씬 더 솔직한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읽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뭐 담배값 10,000원으로 안 올린 게 박근혜의 실수다. 10,000원을 올렸으면 세금을 더 받아서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담배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거 보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실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 그 사람이나 배경, 당 같은 거 보지 말고 공약 보고 투표하자.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 탓이냐? 그것도 안 보고 마구 찍어댄 국민들이 멍청한 거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또 댓글은 뭐냐면 그런 부하냐? 아무리 공약 보고 찍어도 공약을 안 지키는데야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탄핵하다가 그거 하려다가 늙어서 죽을 거다.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건데 이런 건 다 애교. 이 정도의 뭐 그 투덜거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그림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 원수는
좀 이렇게 좀 그 국민들한테 좀 두들겨 맞고도 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왜냐 그래도 떵떵거리고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불만도 못하게 하면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애교입니다. 애교.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이제 뭐 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놨는지 잘 보여줬다. 이제 국민들도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리라 믿는다. 뭐 이 댓글은 댓글에 댓글이 엄청나요. 왜 그런지 짐작가시죠? 이 글에 그냥 막 들러붙어서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갔더니 뭐 서로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댓글 알바가 실제로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이르락 물고 싸우네 양쪽에서 막 서로 욕지거리하고 뭐. 아이고 참 답답해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서로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어라고 야당 욕하고 어느 한쪽은 죽어라 여당 욕하고 서로 그러고 하는 내용이 수십 개가 서로 들러붙어 싸우고 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자, 이 댓글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2,000개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 2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헬조선. 지옥과 같은 한반도란 뜻이에요. 그 우리 한국이다. 조선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 그 조선징이라고 그 일본인들이 그 낮춰 불렀던 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조선인이라고 이제 그걸 도로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지하고 목매하고 부패했던 그 조선 말기 대한제국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게 지옥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지옥과 같은 조선 땅. 지옥불반도는 뭐 아시다시피 건너갈 그 난관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2 단어에 꼭 연관어로 나오는 게 연관어죠. 거기에 나오는 게 죽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창이 대나무 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보면 죽창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죽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대단히 좀 끔찍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건 이분 어디서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죽창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무슨 의미로 쓰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죽창 앞에서는 너도 있는 놈도 한 방에 죽고 없는 나도 한 방에 죽을 수 있다. 다 평등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평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창을 들고 봉기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끔찍하죠. 그리고 이 죽창의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처절해요. 동학혁명에서 아마 가져온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부를 향한 저항이었거든요. 민초들의 저항이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깎아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싸움질을 한 겁니다. 싸움질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항 무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힘없고 그다음에 뭐 백 없는 그런 불쌍한 민초들이 착할 수 있는 그 아주 알량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인 죽창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분노와 한이 서려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꼭 여기다 써야 되나 싶어요. 근데 아무튼 좀 극단적인 단어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랬어요. 이제 동학혁명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학혁명에서 그랬잖아요. 그 죽창들고 전부 다 서 있어가지고 일어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댓글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그놈의 죽창 소리는 맨날 주둥이로만 외치는 죽창은 놀림감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해보지도 못하는 놈이 뭐 맨날 죽창은 무슨 해볼 테면 해보든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뭐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막 부조리하고 막 진짜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사회라면 프랑스 대혁명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왕이고 왕비고 막 데려다가 모가지를 쏙둑쏙둑 단두대에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분노가 가득 찼지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막 죽창이라도 들고 나올 정도의 그런 분노가 이 사회에 팽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댓글을 적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말 가급적 쓰지 맙시다. 뭐 헬지옥, 그다음에 무슨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그것도 귀엽긴 하죠. 죽창 그러면 조금 끔찍해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눈에 띈 댓글 중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요거는 좀 그래요. 한국이 지금 서서히 필리핀처럼 되어가는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필리핀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0년 전 정도죠. 60년 정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잘 산 나라가 필리핀이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회의도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920년도 사진이요. 웬만한 그 일본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20년도, 30년도, 그 20년에 한 40년도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정말 깨끗하고 아주 말끔해요. 그렇게 잘 사던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핀을 안 갔다 와봤지만 제 주위에는 갔다 오신 분이 많아요. 거기서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필리핀 국민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필리핀은 나라도 아니랍니다.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그 나라는 치안도 엉망이고 공무원 부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 지도자, 국민 뭐 다 엉망진창이 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국민의 70%가 극빈층이에요. 빈민층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면요, 거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뭐 골목골목마다 다 거지래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이 잘 사니까 거기 가서 돈을 좀 꾸올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르코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인데 큰 결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참았답니다. 왜? 돈 꿀라고. 그때 몇 시간 만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박정희가 돈을 좀 꿔주쇼.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돈은 못 꿔주겠고, 돈이 없고 쌀은 좀 가져가시오. 그때는 필리핀이 그 쌀 수출국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와야지 어떡합니까?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이제 쌀 직원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오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도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는 방법도 둘이 같았어요. 구테타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구테타로 잡았던 한국의 박정희와 구테타로 잡았던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마르코스에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한 30년 정도 후가 지나니까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의 세계 그 경제적 발전을 했고, 필리핀은 거지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거지처럼 바뀌었어요. 나라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온 국민이 다 거지처럼 돼버렸어요. 지도자의 한 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아주 모자라는, 아주 능력이 없으면서도 부패한 지도자와, 그다음에 그 부패한 지도자 밑에 또 있는 부패한 공무원들, 그리고 그 부패한 공무원과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호족들, 거기는 호족 정치라고 그러네요. 호족들과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 나라를 아주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산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도 찰지도 않을 정도로 잘 산대요. 근데 국민의 70%는 거지와 같답니다. 거지. 이게 지도자의 차이였어요. 우리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필리핀은 불행하게도 마르코스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두 나라의 운명이 갈려버린 겁니다. 지금은 가장 전 세계에서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표본이 되는 나라가 그 필리핀이잖아요. 그거 갖고 많이 연구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지. 연구 대상이래요, 필리핀이. 근데 그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될 바에는요, 국민들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까? 죽음봐도 못한 삶은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간다고 그러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는 되지 맙시다. 장삼이사가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옛날에 고사 중에서 이게 고사인지 동안진 다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왕이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평복을 입고 이제 국민들 틈으로 갔어요. 시장바닥을 가서 어느 노인네가 계시길래 슬쩍 가가지고 혹시 이 나라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노친네가 하시는 말씀이 내 배가 지금 부르는데 어떤 놈이 왕이든 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알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돌아온 거예요. 백성이 배가 부르니까 왕이 어떤 놈이 되든 간에 상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놈이 왕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정도입니까? 아니죠. 어떤 놈이 왕이 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부릅뜨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곳간이 텅텅 비었단 말입니다. 곳간이 꽉 차면 누가 왕이 됐든 간에 그들이 다 퍼먹고도 남는 거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곳간에 곡식이 조금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잖아요. 지면 상대편이 다 먹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이 왕이 되는지 당연히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실컷 나눠 먹고도 남을 정도로 곳간이 꽉 차 있으면 왜 악착같이 저놈은 되고 이놈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먹을 게 없어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이번에는 잘 선택합시다. 국회의원부터 잘 선택하자고요. 국회의원들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 진짜 정치 건달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상당수가 그냥 놀고 먹는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잘 쳐다보자고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네들 기득권 안 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어요. 고액 연봉자에다가 놀고 먹는 거에다가 온갖 특権다 있는 직장인데 이 직장을 놔요? 안 놓죠. 국회의원이. 대대손손 갖고 싶어 할 정도의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우리들 세금을 펑펑 잡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때부터 눈을 부릅뜨자고요. 곳간의 곡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왕을 뽑을지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 배를 채워줄 왕을 골라보자고요. 아무튼 장삼이사가 어떤 기사를 보고 그냥 또 몇 마디 해봤습니다. 장삼이사는 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